네, 요즘 속고살지마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한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시청자 제보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시청자 제보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제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너무 잘 보았습니다. 내용 중에 재개발 임대사업자도 같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710 발표는 앞으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유지기간 5년을 못 채웁니다. 그럼 올 초에 40년 이상 살은 거주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걸 다 토해내야 합니다. 3억 5천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야, 이런 내용이네요. 과연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서 집이 멸실된 상태로 보입니다. 가지고 있던 집이 쭉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노후화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멸실이 되면 임대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요,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이 멸실이 되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이라고 하죠. 이 민특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집이 멸실이 됐으니까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이행 안 하시면 과태료도 있습니다. 꼭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세법은 좀 다릅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보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한 그 조세 특례를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4년, 8년, 10년 이런 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분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생각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임대를 줬는데요. 4년 후에 재건축으로 멸실이 됩니다. 빈 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건축공사가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자,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분은 다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을 합니다. 재등록을 하고 그리고 4년 동안 다시 임대를 줄 경우에 과거 임대기간 4년, 그리고 새 임대기간 4년에서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게 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장특공제 50%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기간이 10년이 되면 장특공제 70%가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 710 대책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710 대책은 이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4년 단기 임대는 아예 없앱니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8년 장기 임대는 10년으로 바꾸고요. 이 10년에 대해서도 이 매입 임대, 즉 기존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매입 임대는 아파트는 아예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빌라나 다가구만 받아주기로 했고요. 사실상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710 대책 이후는요, 8년을 생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재건축으로 8년을 미처 채우지 못했고, 그렇다고 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그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되는데, 이제 710 대책 이후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말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이 3년 반에서 4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지위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새로 완공이 되더라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8년이나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조특법이 규정하는 장특공제 50% 또는 70%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아파트를 팔 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710 대책에서 나오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어마어마합니다, 세율이. 그리고 만약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럼 아까 저희한테 제보 주신 시청자분은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자, 그분은 거주자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본인이 이제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A, 임대주택 B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요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주택은 실거주 2년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세대원 전원이 다 실거주 2년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임대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를 9억까지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있더라도 이 거주주택을 팔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5년, 임대주택 5년을 채우지 못해서 이분은 이미 집을 파셨다고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고 집을 파셨는데 이 유지기간 5년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혜택을 받았던 양도세 감면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억울할 법도 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저희처럼 정부가 하라는 대로 세금 내면서 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연을 올려주신 겁니다. 자, 이런 분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특공제 50% 그리고 70%를 기대하고 그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셨던 분들도 자기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멸실될 경우에 세제 혜택이 이번 710 대책으로 물거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과도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시청자분들처럼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부 정책을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소급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본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슈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장특공제 계산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요. 올해 가을 또는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인데요. 여기에 보면 장특공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지금까지는 그 주택을 매수한 시점부터 주택을 매도한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즉 내년부터는 장특공제를 주택 매입 시점이 아니라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만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좀 복잡하시죠? 장특공제 계산 방식이요. 자, 집을 3억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중간에 등록을 하는데요. 이때 집값은 5억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집을 매도하는데 9억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전 장특공제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매도할 때 9억에서 처음 집을 매수할 때 집값 3억을 빼면 양도차익 6억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 50% 또는 70% 장특공제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했는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3억이 아니라 바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 즉 5억인 시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장특공제 50% 또는 70%를 적용해서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저 예만 해도요, 양도세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방식이 옳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만은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에는 분명히 바로 예전 장특공제 방식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126 콜센터죠. 126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또 기재부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해도 분명히 예전 장특공제 방식을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 자기들이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건 분명히 소급입법이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번 속고 살지마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임대주택 말소가 되면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15억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5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계산되고 있죠. 그런데 이 5억짜리 A, B 주택들이 이제 임대주택에서 말소가 되면 이 전체가 다 합산이 됩니다. 15억 플러스 5억 플러스 5억이 다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됩니다. 자, 이번 7.10 대책에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 새로운 종부세를 보면요,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요, 좀 전에 예를 든 경우에 과표가 12억에서 한 50억 원 정도 과표 구간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종부세율이 무려 3.6%에 달합니다. 15억 플러스 5억 플러스 5억이면 25억이고요, 과표가. 이럴 경우에 과표를 한 20억 잡는다 그러면 3.6% 계산하면 종부세가 5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엄청나죠. 자, 이분은 엄청난 종부세 때문에 결국 집을 매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때 A주택, B주택은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6에서 42% 누진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이게 임대주택이 아닌 순간, 임대주택이 강제로 말소되는 순간 이 다주택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택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3주택일 경우에 지금도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번 7.10 대책 발표에 따라서 2021년 6월 이후에는 30%포인트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세율 42%에 30%포인트를 가산하면요, 최고 세율이 72%입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죠. 취득세 중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결국 집을 이제 증여해야 된다, 이런 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증여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정부 얘기는 뭡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있다가 임대주택 사업자를 강제로 말소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로 말소되면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피해갈 구멍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를 당신이 자발적으로 말소할 경우 과태료도 물지 않겠다. 그러니 가급적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하지 마시고 집을 파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 됩니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안정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은 빨리 해소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이런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고 살지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